것도 좀 바꿨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했던 거 제가 마무리를 지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요걸 하나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요거를 조금 키운 다음에 자, 이렇게 국가 권력의 또 이러네. 사법적 통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국가작용 중에서 개별, 구체적, 이게 100% 다는 아닙니다.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제 처분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데, 요렇게 개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사람에 대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작용했을 때 이거를 통제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어디서 하냐? 법원에서 행정소송에 의합니다. 행정소송.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하면은 행정소송 중에서도 항고소송이다, 이제 이런 걸 공부하실 수 있을 건데요. 자,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어디로 들고 가냐면은 헌법재판소에 들고 갑니다. 헌재에서는 아까 배웠던 것 중에서 헌법소원이 그 개별 구체적인 그런 국가 권력 작용에 대해서 통제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상세한 거는 본 강의 가서 할 건데, 큰 그림은 이거거든요. 오늘 인문특강용에 맞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일반 추상적인 권력 작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법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법령. 자, 그러면 용어 설명 조금 드리자면, 이 개별적, 일반적은 사람 관련된 거예요.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 그리고 구체적, 추상적은 사건 관련된 겁니다. 특정 사건, 불특정 다수 사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2월 1일 강남대로에서 장재혁이가 뭐 음주운전을 했다. 그래서 저한테 음주운전 안 합니다. 근데 면허 취소 처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국가 권력 작용이 개별인에게,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건 이제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원에 가서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행정소송으로 구제가 안 되면 헌법소원으로 간다라는 거. 근데 일반 추상적인 거는 보세요. 도로교통법에 있는 음주 운전하면 안 된다, 위반하면 처벌한다, 이 법조항을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어떤 사람이나 지켜야 되죠.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 기준으로도 24시간 내내 지켜야 되고, 장소도 대한민국 영토 내라면 어디든지 다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일반 추상적인 국가 권력 작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요게 법률이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헌재가 담당을 합니다. 헌재가 담당을 하는데, 이게 위헌 법률 심판이에요. 위헌 법률 심판. 근데 이게 법률 아랫단에 명령이나 자치법규, 그걸 다 명령이라고 그냥 퉁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령 등이라고 써드릴게요. 요거는 헌재 갈 필요 없이 법원이 직접 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법원에서 심사를 하는데, 요거 부르는 이름은 위헌 위법 심사, 이렇게 부릅니다. 위헌 위법 심사. 위헌 위법 심사,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아까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이렇게 있는데, 명령, 자치법규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법원에서 심사하죠. 법률은 누가? 헌재가 심사하죠. 그럼 헌법은 누가 심사해요? 헌법은 심사 못해요. 헌법은. 그러니까 헌법은 국민의 합의로 최종적으로 국민 투표로 해서 딱 결정되고 나면은 헌법은 일단 그냥 선으로 치는 거예요. 그 기준이야. 그러니까 그 기준을 바꾸려면 아예 헌법을 갈아엎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은 심사할 수 있죠. 국민은. 그래서 야,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 발의하고, 그리고 국민 투표로 확정하고, 그러면 새로운 헌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그러면 그 헌법이 이제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하위의 명령이나 이제
이제 법률, 명령, 자치법규 이런 걸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 한 법대에서 한 3, 4년 공부해도 이제 요거 다 이렇게 공부를 못 해요. 공부를 못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공부 그거를 이제 쇼컷으로 쳐드리는 게 이제 제 역할이니까 이런 거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런 거 잘 습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소송 관련된 거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쭉 가가지고 이제 법률 관련해서 공부 한번 해봅시다. 법학 입문 여기로 와보세요. 뿅뿅뿅뿅.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이제 법의 의미인데요. 법의 본질, 법이 무엇이냐라는 거. 사회 질서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의 준칙이다. 그래서 법은 사회의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규범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회 규범이란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연 법칙. 자연 법칙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 규범이 있다. 이렇게 대립되는 규범. 예쁘지가 않아. 사회 규범.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자연 법칙이라고 하면은 뭐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제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어느 사회든지 보편 타당한 그런 법칙을 자연 법칙이라고 하고요. 근데 사회 규범은 이거 동네마다 달라요. 동네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어떤 행위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 영역마다 다르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남자랑 남자랑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여자랑 여자랑 결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좀 그런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기 유럽 어딘가에서는 뭐 덴마크였나? 뭐 그런 데는 아예 법 제도로 아예 받아들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회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동네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사회마다 다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결혼은 해야 됐다. 그런데 요즘은 결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그리고 뭐 결혼 안 해도 이제 명절날 모여서 뭐 그렇게 막 뭐 결혼하네 언제 하네 막 그런 것도 이제 다들 이제 야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아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규범은 시대마다 다 다른 거예요. 뭐 낙태 이런 쟁점 같은 쟁점이 있는 그런 부분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요 법은 사회 규범이다라는 거. 근데 법의 성질 봅시다. 자, 강제 규범인데요. 강제력으로 뒷받침되는 규범이다라는 거예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 준수가 강제된다라는 거. 종교 같은 경우야 뭐 국가 권력으로 강제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제 뭐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겁을 주잖아요. 지옥 간다 이렇게. 근데 그 국가가 권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 뭐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한다 뭐 이런 것들 국가가 강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습도 그렇고요. 이런 사회규범과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화규범성입니다. 문화규범성. 자, 법은 정의라는 법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인류 문화의 산물입니다. 끊긴다고요? 많이 끊겨요? 많이 끊겨요? 오호. 잠깐 좀 텀을 가져봅시다. 왜 이러냐? 오늘 왜 이러냐? 폰으로 듣는데 괜찮아요? 아기 상어가 이거 관 깨물었나? 끊겨서 덴마크 못 들었어요? 아이 이런 뭐 이건 제가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천천히 해볼게요. 자,
문화규범성. 법은 정의라는 법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인류 문화의 산물입니다. 그래요. 한번 나갔다 들어오시는 건 어떨까요? 나갔다 들어오는 거. 진짜 날이 굳어서 그런가 봐요. 왜 그러지? 이참에 물 좀 먹고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네요. 지금 괜찮은 것 같네요. 저도 이거 틀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 끊겼다 멈췄다가 쭉 이어져서 잘 나와요. 어휴, 다행입니다. 어휴,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어볼게요. 문화규범성. 법은 정의라는 법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인류 문화의 산물이다. 그러면 정의가 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과연 정의 이 무엇인가? 칸트 멋진 말했죠.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 근데 정의가 뭐냐, 이제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당위 규범성입니다. 정의는 조금 있다가 우리 법의 목적과 관련해서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은 요거는 그냥 그대로 볼 수 있어요. 마땅히 그러하여야 한다라는 관계를 표시하는 당위 규범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자연 법칙은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법은 뭐 이런 거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라는 거. 이제 이런 게 당위 규범이라는 얘기입니다. 법과 도덕의 비교로 넘어갑니다. 자, 법과 도덕의 기본적 관계에서 옐리네크라는 법학자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이렇게 보자면은 이게 도덕이면은 이 중에서 핵심적으로 지켜야 될 노른자, 이제 요게 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 지키면 좋은 것들 중에서 진짜 이 노른자는 안 지키면 국가가 형벌로 그 이행을 담보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법은 정의 실현이 목적이고 도덕은 선의 실현이 목적이다. 관심 방향 봅시다. 법은 인간의 외부적 행위와 결과를 중요시하는데 도덕은 인간의 내면적인 양심과 동기, 요거를 중요시합니다. 물론 이게 100%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컨셉이다라는 건데 법도 때에 따라서는 내부적 의사를 중시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형법을 적용할 때는 말이죠. 이게 형법이랑 행정법이랑 이제 요게 또 크게 이렇게 달라지는 그 측면이 있는데, 행정법 영역에서 만약에 뭐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고 해봐요. 영업정지, 행정제재, 영업정지. 근데 형법에서는 이제 형벌로 뭐 징역 같은 걸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겠죠. 징역. 그러면은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상황만 봐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장님이 청소년한테 술을 팔다가 적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장님이 걔가 청소년인지 알고 팔았는지 모르고 팔았는지 그건 원칙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외부적 객관적으로 법 위반한 상태만 보고 제재 처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형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할 때 그걸로 다 살인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심까지도 따져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알고서 일부러 죽였구나 혹은 모르고 실수로 죽였구나 이걸 따져봐가지고 전자는 고의의 살인죄, 이거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엄청 세게 처벌할 수 있는데 과실치사 같은 경우는 2년 금고 2년 이하의 금고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객관적으로 내 행위로 사람을 죽은 결과가 발생했지만 내심의 의사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 법도 때에 따라서는 내부적 의사를 중시한다라는 거, 이제 요거 설명드린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컨셉인 거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 선의는 착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몰랐다라는 뜻이에요. 법에서 선의 그러면은 몰랐다. 그럼 악의는 뭐겠어요?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았다라는 거죠. 민법에서는 이제 선의 악의 이제 요게 중시가 되는 거고요. 형법에서는 고의 과실 이제 이게 중요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법, 도덕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강제력 유무입니다. 법은 강제성이 있는데 도덕은 강제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법학의 법은 타율적 규범성이 강하고 도덕은 스스로 알아서 지켜야 되는 자율적 규범성이 강하며 법의 효력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보장되는데 도덕은 개인이 양심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대응하는 권리도 보면요. 법은 권리에 대하여 의무가 있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반대쪽에 의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100%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이 어려운 거고 이 법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이 원칙과 예외의 끝없는 향연입니다. 요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애초에 과목이 그럴 수밖에 없고요. 과목이 그런 거는 우리의 현실이 원칙과 예외로 무수한 원칙과 예외로 이제 밖에 규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도덕은 의무에 대응하는 권리가 없다. 그리고 법의 경우 형성권처럼 권리만 인정하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금지규범처럼 의무만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형성권 이런 것도 나중에 다 공부하게 될 거예요. 금지규범은 하지 마. 그러니까 그 의무만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정법하고 자연법이라는 개념인데요. 실정법은 성문법, 불문법과 같이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형법이나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건 지금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연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대와 사회를 불문하고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런 거를 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 이런 것들은 굳이 법조문에다가 인간 생명 소중하니까 건들지 마라고 쓰든 안 쓰든 당연히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 법에는 평등권은 실정법화가 되었어요. 헌법에도 써놨고 각종의 개별 법에도 써놨지만 그거는 그 법을 제정하면서 비로소 인정됐다기보다는 애초에 자연법으로 존재하는 거를 실정법으로 제정하면서 확인했다. 그 정도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법과 도덕. 그래서 제가 요거 법과 도덕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도덕의 영역인데 할아버지한테 욕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것도 이제 배운 지 한참 됐네요.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모욕죄예요. 이거 모욕죄. 모욕죄. 그래서 최근에 또 대법원 판결에서 나왔던 거 있는데 여러분 이거 유죄인지 무죄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자한테 이렇게 기자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기레기라고 했다. 기레기. 이것도 모욕죄 맞아요. 이것도 모욕 맞아요. 그러니까 기자한테 이제 저 능력도 없는 놈 다 갖다 베껴 쓰고 있네. 이 정도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이 기레기 하면은 이거는 형벌로 처벌받는 형벌 부과받을 수 있는 그런 욕이 되는 겁니다. 기레기. 자, 그래서 이제 도덕과 법의 관계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규범의 유형 봅시다. 자, 첫 번째로 행위규범 있는데 행위규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게 작위죠. 그리고 어떠한 행위 해선 안 된다. 이게 부작위고 해가지고 작위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적극적으로 한다.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작위다라고 하고 그럼 부작위는 반대로 소극적으로 안 하는 거. 이게 부작위가 되겠죠. 그래서 행위규범 보면은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건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형벌 조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자 이제 그거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형법 250조 1항에는 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요런 형벌로 처벌한다니까 한 놈은 처벌하니까 합치면은 하지마 이게 나오죠. 하지마 해지마. 그러니까 요거는 금지규범이 되는 겁니다. 금지규범. 요 밑에 나와 있죠? 금지규범.
근데 뭐 주거침입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주거침입죄랑 세트 범죄가 이게 퇴거불응죄라는 게 있는데 319조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거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세요. 아니한 놈을 처벌한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해라는 거죠. 해. 요거를 요구규범이라고 하거든요. 요구규범. 근데 이 요구규범이 똑같은 말이에요. 명령규범. 그래서 어떠한 행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음주운전 하면 안 되죠. 그건 금지규범이죠. 그리고 이제 자, 재판규범으로 넘어가면요. 법원이 재판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규범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게 대단한 얘기가 아닌 게 형법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이거 보면서 야, 사람 죽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행위규범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사람을 죽여갖고 이제 법원에 갔어요. 그러면은 법관이 사람 죽였으니까 요 형법 250조 1항 딱 까보면서 요거 따라서 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규범이죠. 그럼 보세요. 사람 살해한 자에게 야 너 나쁜 놈 하면서 1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은 사형, 무기, 징역 요거 셋 중에서 골라라라고 하지 벌금은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관도 요거를 지켜야 되니까 이거는 법관에게는 재판규범이 되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규범 가볼게요. 구체적으로 법의 제정, 작용,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 그 기관의 조직, 그리고 그 기관의 권한, 요걸 부여하는 규범인데 요거는 뭐 조직 권한 부여하는 거 대표적으로 정부조직법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에 보면 이런 게 써 있어요. 대한민국의 내국세 징수 권한은 국세청에게 있다. 뭐 국세청을 누구 밑에 만들고 그런 대한민국의 내국세 징수 권한을 국세청에게 이제 준다. 그러면은 이 정부조직법에서 그 국세청이라는 기관을 조직하고 그 기관에다가 일정한 권한을 국가의 권한을 떼서 얘기했다. 네가 해라라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직규범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법의 목적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법의 목적. 이거 뭐야? 요게 또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법의 목적, 정의. 정의라는 거는 올바름이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올바름도 사실 뭔지 몰라요. 법이 올바름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까지는 동의하는데 그러면 올바름이 뭐냐라고 하면 사람들끼리 다 견해가 나뉩니다. 이게 예전에는 예전에 올바름이라고 하면 개인이 자유로운 거 혹은 평등한 거 그리고 영국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이런 게 이제 올바름이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 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책 보면은 그 책 되게 유명했었죠 한때 그런 게 그거잖아요. 서울대 필독도서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왠지 안 읽으면 왠지 무식쟁이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책 사놓으면 절대 안 읽는 거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총균세라든가 사피엔스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하여튼간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그런 거 잘 요약해서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이제 눈 감고 듣고만 있다 보면 자죠. 머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쨌든 그 샌델 교수가 여기 정의에 대해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저스티스를 나름대로 데피니션을 하는 건데 거기서 샌델 교수가 얘기한 거는 그거예요. 공동선. 우리 인류 공동체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게 그것이 정의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시대마다 사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이제 가보시면은 여기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형님부터 보통 정의 얘기를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테스 형 말고 텔레스 형은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평등이다라고 하셨어요. 평등은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다다 이겁니다. 다다.
앞으로 평등 얘기 나오면은 갓 같다다가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요런 기준을 머릿속에 넣고 이제 넣으면 공부할 때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인생 살 때도 도움이 돼요. 인생 살 때도. 여러분이 이제 20대 초반, 10대 후반, 20대 초반 뭐 이럴 때는 막 이제 새로운 일은 많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제가 요 인문특 강의 때 항상 해드린 얘기가 이제 이거예요. 그 여러분이 나이가 좀 어리고 그러면은 이 세상이 막 이게 나를 가만 놔두질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무슨 일을 겪었을 때 내가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때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한마디 쏴줄 걸 혹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 걸 이렇게 결정하지 말 걸 이렇게 후회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은 여러분이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그런 일이 줄어들어요. 물론 뭐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일이 꽤 줄어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나름의 가치관과 기준이 생겨서 그래요. 가치관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런 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용한 삶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민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이걸 떠올려 보는 거예요.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하자. 라고 하면은 요 기준에 따라서 엄청 많이 해결돼요. 엄청 많이. 앞으로 제가 이렇게 뭐 같이 수업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이런 법에서 쓰는 이런 기준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꽤 많이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공부해 놓으면 저도 이제 법 공부하면서 조금 이제 오래 좀 지나니까 이제 느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 사람 사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이구나. 사회의 또 다른 측면이 요 안에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저는 요게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게 여러분 인생에 진짜 유용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 해요. 저는 아니면 애초에 제가 공부를 안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 수학 같은 게 그렇죠. 물론 수학은 진짜 많이 공부하면은 그건 진리가 보인대요. 근데 나는 그때까지 못 참겠더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사인 코사인 막 해가지고 다 뭐였지? 사코코사 코코사사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막 이거 하다 보니까 갑자기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과 지망 살짝 했다가 바로 때려쳤어요. 바로 사코코사 코코사사 이게 저를 이제 쫓아냈습니다. 문과로. 이 친구 아니었으면 거기 가서 큰일 날 뻔했지. 하여튼간 그래요. 그래서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특수적 정의로 자연스레 넘어갑시다. 자, 특수적 정의로 이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가 있는데 요 같다다가 어떤 영역이나 다 쓰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텔레스 형님도 알았죠.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다 똑같이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선거권 같은 거 보세요. 선거권, 투표권 이제 투표권 같은 거 보면은 1인 1표잖아요. 1인 1표. 그리고 누구나 연령만 되면 선거권을 가지고 이제 투표권에 있어서는 1인 1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다 똑같이 해야지. 뭐 여러분은 주머니에 10,000원도 없으니까 여러분한테는 표 안 줘. 표 안 줘. 그리고 저기 대통령 100표 주고 돈 많은 이건희도 100표 주고. 건희 형은 가셨죠. 재용이 형한테 줘야겠네.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 것 다 똑같이. 근데 배분적 정의, 이게 비례적 평등, 이게 가깝다다. 이게 가깝다다. 근데 여기는 이제 사법 영역, 공법 영역 이렇게 해놨지만 이게 사법 영역에서 이게 타당할 때도 있고 이게 타당할 때도 있고 공법 영역도 이게 타당할 때도 있고 이게 타당할 때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 그건 알아주시기 바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법의 두 번째 목적은 합목적성입니다. 법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대한민국 공동체잖아요. 대한민국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목적성이 결여되면 법의 정당성이 상실된다. 만약에 어떤 법이 있는데 이제 이게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목적하고 도저히 맞지가 않아. 그럼 그 법은 빨리 없애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남북이 한창 대치하고 있을 때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이 국가보안법 이런 게 엄청 우리한테 중요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공동체가 저 공산주의와 이제 대립하면서 전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일궈낸 이제 이런 사회인데, 근데 요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다. 그래서 그때는 한목적성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느껴졌죠. 물론 국가에서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유도한 측면도 있지만,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조금 약간 고리타분한 느낌이 들잖아요. 물론 지금도 간첩은 있습니다. 지금도 간첩이 있어요. 얼마 전에 또 간첩도 잡혀 들어간 거 보셨어요? 군 장교가 또 이것도 저기 그 뭐냐
그 북한 그 한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돈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 작전 계획 작게 5027 이런 거 아시죠? 남성분들 이제 그거 다 빼 돌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잡혔어요 또. 아직도 간첩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한 목적성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법적 안정성인데요. 법적 안정성. 법으로 보호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추구한다라는 건데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될 경우 일단 법적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하나. 이제 우리는 요 내용을 좀 검토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법적 안정성 관련된 논의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제 그런 영역이 또 형사법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되는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잠깐만. 시간상으로 지금 한번 끊었다 갑시다. 지금 한번 또 쉬었다가 요번에도 요번에 쉬었다가 요번에는 5분에 시작하면 되겠네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이 스토리가 조금 길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또 적어드릴게요. 이제는 안 끊기시죠? 이제는 저희 지금 이번에는 자 4시 05에 시작하고요. 그리고 제가 피드백은 끝나고 채팅 끝나고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같은 거는 오늘 전에는 없어져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다 있어요. 다 있어. ERG님 안녕하세요. 이제 안 터질까요? 오늘도 하나 터뜨렸네요. 그러고 보니까 방심하셨죠? 다음은 어떨까? 오늘도 어김없이 터지는 폭발 정보. 아이고야. 일주일 기다리셨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요거는 나중에 우리 얘기를 또 해보고 여러분 또 질문 있으시거나 수업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이제 아니면은 뭐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 책은 언제 나와요 이런 것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쾌적하니까 다행이네요. 날씨 탓이야 날씨 탓. 자 쉬었다 합시다.